자, 181페이지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OX 문제 풀면서 여기 나와 있는 개념어들 꼭 읽어보시고요. 앞으로 개념을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현관펜 쳐서 질문할게요. 자, 일단 OX 문제부터 볼 건데 성경후정이라는 개념어가 정리가 돼야 돼. 자, 지금 고1부터 서술형이 되게 유형이 바뀌었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성경후정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나와요.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했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성경후정에 대해서 지금 서술해 보세요. 써 빨리. 성경후정에 서술하고 서술한 다음에 제가 필기 드린 거 바탕으로 다시 한번 교정해 두십시오. 성경후정. 자, 앞내용은 경치고 뒷내용은 정서예요. 즉 앞부분에 경치와 상황을 제시하고 뒷부분에 경치나 상황을 바탕으로 환기 촉발된 감정 정서를 표현하는 서술 방식. 필기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놓치신 게 있다면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앞으로 집에 가기 전에 이런 개념어들을 좀 테스트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1 내신부터 이걸 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백지 테스트 문제는 성경후정입니다. 성경후정에 대해서 서술하셔요. 어려울 거 없고 여러분, 선경 앞쪽이 경치란 얘기야. 앞선자잖아. 후정은 뒤에 뭐가 온다? 정서가 온다죠.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다 했니? 테스트까지 칠 거예요. 필기 다 했어요? 빨리 필기. 얘들아, 지금 손으로 써야 좀 이따가 시험을 치든 말든 하지 않을까? 빨리 필기하십시오. 다 썼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각 연마다 성경후정 방식이라고 그랬잖아. 자, 그럼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눈을 감으면 자, 그럼 봐. 눈을 감았으니까 실제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상상 속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눈을 감으면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상상을 했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는 건 아니면 상상 속에 보이는 거죠. 뭐가 보이니? 굽이 잦은 풀밭 길이 보이고 개울물 돌돌돌돌 흘러가는 것도 보이고 배경숲 사리를 가린 초집들도 보이고요. 얘들아, 그럼 봐봐. 보이기만 했죠. 그럼 뭐만 있는 거야? 경치만 있어요. 됐니? 자, 그런데 봐라. 여기 보면요. 빨간색으로 한번 맺혀볼게. 마음이 애젓하다. 이거는 정서죠. 자, 여러분, 그러면 뭐 현관펜이나 색깔펜을 구분해서 여러분이 이 작품에서 어디는 경치고 어디는 정서인지 구분을 할 건데 이렇게 하자. 그냥 샤프로 옆에다 써보는 거야. 경치라고 생각되는 건 옆에다 경치라고, 정서라고 생각되는 건 옆에다 정서라고 지금 써보세요. 시작. 저처럼 경치 또는 정서라고 써. 자, 보기 들어보시면 여러분, 제가 주황색으로 한 거는 전부 다 경치고요. 빨간색은 정서야. 그런데 예를 이런 거야. 어머니의 그리운 솜씨라고 되어 있잖아. 이건 감정이죠. 그립다라는 거는. 근데 감정인데, 자, 앞쪽에 경치 정서, 즉 성경후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쪽에 있는 경치가 뒤쪽에 있는 정서를 불러와야 돼요. 그걸 불러온다를 분위기를 환기한다라고도 하고, 필기해야 되더라. 촉발한다고도 하거든요. 자, 경치가 정서를 환기하거나 촉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어머니 그립다, 어질고 곱다라는 거냐 감정 표출이지 경치가 가져온 건 아니야.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 경치를 쭉 얘기하고 나서 여기서는 마지막에 정서를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작품 전체를 두고는 성경후정이 맞고요. 연마다의 성경후정은 틀렸고요. 됐니? 작품 전체를 두고는 성경후정이 되고 연마다의 성경후정은 없다. 필기해 주십시오. 네. 예. 이거 못 받은 사람. 너도 없어? 81페이지가 없어요? 그냥 여백에다 쓰자, 얘들아, 그러면. 옆에다 그냥 써놓으세요. 일단 필기만 하세요. 필기는 했어? 필기는 해, 얘들아. 그리고 이거 충분히 필기 시간 드렸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좀 이따 또 이제 다른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자, 얘들아. 시상이 집약된 시어인데 개념을 하나씩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는 시상. 그 다음에 집약이 되었다는 단어와 시어라는 단어. 시에 쓰인 단어입니다. 시상은 시인의 생각과 상념이에요. 집약은 집중하는 것, 요약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시인의 생각과 상념을 집중 요약하는 게 시상집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명사로 시어는 보통 단어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서술어로 끝나야 완결이 돼. 근데 서술어로 끝나지 않고 단어로 끝났기 때문에 완결이 안 되거든요. 완결이 안 됐다는 거는 생략이고, 생략이 돼 있다는 거는 뭔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상이 집약된 시어로 끝맺었으면 여운이 되거든. 그게 바로 뭔데? 월훈이야. 됐니?
월훈이라는 단어. 월훈은 뭐냐면 달무늬 같은 거야. 이제 달이 이렇게 쫙 떠 있으면 달 옆에 막 그냥 검정색으로 막 이렇게 하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옆에 막 구름처럼 막 반짝반짝 이렇게 느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잠깐 한번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게 이제 월훈이야. 그러니까 달이 원래 이렇게 있는데 달 옆에 이렇게 막 빛이 이렇게 산란돼서 보이는 거. 약간 무지개처럼. 이게 월훈이야. 되게 예뻐요. 그래서 그 월훈의 느낌을 가지고 이게 딱 보시면 되겠고요. 필기 다 했니? 필기하셔야 돼요. 필기 다 했어 얘들아. 좀 이따가 테스트 할 거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138페이지 볼게요.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 찾아봐 얘들아.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가 뭘까? 자, 힌트를 드리면 시인의 생각과 상념을 집약하는 소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주제일 가능성이 커요. 주제는 보통 어디 나온다고? 제목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일 가능성이 크겠어? 예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는 뭐라고? 강우. 강우가 뭐야? 비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제목에 만약에 단어가 있다. 그게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맞는 선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냐? 아내가 죽은 상황에 아내를 생각나게 하는 비가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작품 해석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일단 필기만 좀 이렇게 하시고요. 됐네요, 여기까지. 자, 되셨으면 넘어가서 184페이지. 자, 파도와 해일의 움직임을 통해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확인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파도와 해일의 움직임. 자, 그럼 얘들아, 이제 파도와 해일의 움직임이라는 걸 좀 볼게요. 자, 파도와 해일의 움직임이 있잖아. 그럼 파도와 해일이라는 건 여러분 강한 에너지도 있고 움직임도 있고 그걸 뭐라고 한다? 역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봐봐. 멸치도 생명력이 있었으니까 멸치도 원래 이런 걸 갖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말라 비틀어져 있잖아. 뭐가 없는 상태? 생명력이 없는 상태. 역동력이 없는 상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여러분 이제 제가 자꾸 필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도 서술형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 지금 고1 내신에서 객관식에서 거의 변별이 안 되고요. 서술형에서 다 변별되고 있어. 그러니까 손이 바빠야 돼요. 손으로 저런 거를 최소한 100개 쓰셔야 돼. 다시.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글씨가 이제 좀 안 예쁜데 이해를 하시면 이제 에너지가 있다, 움직임이 있다, 역동적이다, 생명력이 있다. 멸치는 원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라서 생명력도 없고 역동성도 없다. 되셨죠? 필기하세요, 빨리. 빨리 필기. 오늘 테스트 한다 그랬습니다. 빨리 필기하세요. 자, 당연히 맞는 선지 되겠고. 자, 그 다음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했다. 여러분 이제 문장 구조를 배우잖아. 자, 문장 구조의 기본은 뭐냐면 최소한 주어가 있어야 되고 서술어로 끝나야 돼요. 중간에는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부사어가 있을 수도 있고 보호가 있을 수도 있어. 자, 그럼 봐 여러분. 어느 날 부사어죠. 써라. AD 부사어. 당신과 내가 만나서 내가 만났죠. 당신은 또 뭐야? 부사어예요.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그럼 봐봐. 면이라는 건 가정으로 끝났잖아. 그럼 그 뒤에 뭔가 있어야 돼. 가정과 결론 구조로 있어야 돼. 근데 지금 결론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죠. 비어 있으니까 뒤쪽이 비어 있잖아요. 뒤쪽이 비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끝났으니까 시상 마무리. 아까도 얘기했죠. 뭔가 이렇게 여운을 주는 효과는 뭐다? 생략이 있을 때 여운이다라고 얘기했고 당연히 맞는 선지입니다. 필기하십시오. 필기해 주세요, 여러분. 자, 넘어가서 여기도 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 풀었니? 몇 페이지까지 풀었어요? 부지런히 풀어야 된다, 여러분. 몇 페이지까지 풀었어요? 210. 희윤이 어디까지 풀었어? 214. 자, 여기도 봅시다. 자, 여러분 동일한 시행은 시행이 동일해야 돼. 자, 그럼 동일한 시행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요? 없죠. 유사한 시행은 있어요. 자, 유사한 시행에다 빨간색 한번 쳐볼 건데 자, 내가 우는 것이냐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어둠을 짓는 개는. 이런 것들은 유사한 시행은 돼요. 하지만 동일한 시행,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틀렸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반복은 운율감을 만든다. 그 운율을 만들어낸 요소 반복이네요. 이것도 시험 칠 거니까 기억하세요. 오늘 집에 가시려면 이거를 다 정리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필기하시면서 이제 보실 겁니다. 191페이지. 자, 가와 다 모두 시어나 식구의 반복이 리듬감을 만든다. 시어나 식구의 반복이요. 자, 그럼 시어나 식구의 반복을 지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샤프로 뭐 동그라미 쳐도 되고 밑줄 쳐도 돼.
여러분 생각하는 반복, 시어, 식구, 반복 다 찾아보세요. 시작하세요, 빨리. 찾아, 얘들아. 뭐해, 안 찾고. 자, 일단 여기부터 보면은 소리 반복되는 거 보이죠? 소리 반복되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뒤쪽 본 봐봐. 소리 속에 나올로도 반복되는 거 보이지? 자, 그러면 봐. 자, 여기는 전부 다 시어의 반복이죠. 근데 얘들아, 시구가 되려면 2개 이상이거든? 그럼 2단어 이상이 지금 1단어, 2단어, 3단어, 4단어, 5단어까지 반복이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시구의 반복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뭐의 반복도 되고 시어 반복도 되고요. 그 시어 반복, 식구 반복 둘 다 되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도 한번 찾아볼게, 얘들아. 보니까 여기도 여보소, 저 공중의 저기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식구 반복도 되고요. 시어 반복도 되죠. 둘 다 되셨죠? 괜찮은 선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뭐뭐 한다면 뭐뭐 끝에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운율의 효과를 놓고 있대요. 얘들 아까 얘기했지. 반복 있으면 운율은 몇 퍼센트? 100%예요. 그럼 당연히 반복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반복 있죠? 맞는 선지겠습니다. 되셨죠? 자, 정리하시고. 자, 정리되셨으면 이어서 193페이지 보기 읽게요. 자, 정형적인 운율이라고 했을 때 이게 참 이제 이 정형성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게 고전이면 100% 맞는 거예요. 고전이면 100%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전형적이냐 아니냐 판단하려면 첫 번째 고전이 100% 맞고, 두 번째 보기 같은 데서 이게 왜 전형적인지가 있어야 돼. 그리고 뭐 김소월 뭐 이런 분들이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잘 모르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글자 수라는 게 이렇게 맞아 보이긴 하는데 전형적인지는 모르겠잖아. 그래서 정형성 때문에 틀렸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즉 반복은 맞아. 그러니까 정형적 운율이 아니라 반복, 이걸로 운율은 맞는데 전형성은 아니라는 거. 여기까지 됐어요. 자, 넘어갑시다. 오른쪽 가서 194페이지. B와 달리 A는 음보율을 통해 정형적 운율을 느끼게 한다. 자, 여러분 음보라는 건 뭐냐면 뭐 2음보, 3음보, 4음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4음보가 귀족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여러 개를 맞춰야 되니까 좀 더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 뭐 시조, 가사 같은 애들이에요. 3음보는 좀 더 난이도가 낮아. 그래서 여기는 서민적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고려가요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고전은 무조건 음보율이 있어요. 고전은 100% 음보율이 있습니다. 자, 볼 필요도 없죠. 면항정가는 고전이니까 100% 운율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얘네는 다 전형적인 운율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 정보들이 다 지금 통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B와 달리 A인데 거꾸로 간 것 같은데 A와 달리 B지. 그래서 A와 B를 바꿔주시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틀린 선지고 두 개를 바꾸시면 오케이. 자, 필기하시죠. 자, 이제 넘어가가지고 우리 여기인데, 자, 여러분 비유법, 의인법, 하류법도 시험 칠게요. 좀 이따가. 지금 읽으세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의인법은 뭐야? 사람 아닌 게 사람으로 빗대지는 거. 화류법은 살아있는 게 아닌 게 살아있는 걸로, 생물로 빗대지는 거. 비유는 말 그대로 빗대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그래서 비유법, 빗대는 표현법, 의인법, 사람 아닌 것을 사람으로 비유, 화류법, 생물이 아닌 것을 생물로 비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19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필기 다 했니? 자, 그러면 우리 여기 202페이지 볼 거예요. 자, 은행나무가 글의 주제라고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은행나무 어떻게 생겼지? 노란색이죠. 자, 노란색이고 은행나무 잎을 사람 얼굴로 비유를 한다고 치면 은행나무 잎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은행나무 잎을 눈썹으로 비유해도 가능하겠죠. 자, 계속해서 자, 인물. 자, 인물 찾아볼래? 어디 있죠? 여승이죠. 자, 그 여승에 대해서 뭐라고 배운지 찾아보자. 첫 번째, 옛날처럼 여승이 늙어 있었으니까 처럼 무슨 법? 직유법이죠. 자, 나도 불령처럼이니까 나를 직유법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맞니? 그래서 비유법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당연히 괜찮겠고, 하나 더 볼게, 얘들아. 지금 섭벌같이도 직유죠. 그렇게 나간 지압이 딸이 도라지 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는 것은 어린 나이에 이제 아마 무덤으로 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죽음을 또 비유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방울처럼 떨어졌다. 여기도 직유겠죠. 당연히 직유다. 괜찮습니다. 질문 있니? 없니? 필기 다 하셔야 돼. 자, 넘어가셔서 아까 210페이지까지 풀었다고요?
210, 214. 자, 210까지 하고 잠깐 쉴 거야. 자, 자연물의 속성에 빗대 화자의 의지를 드러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건 여러분 좀 해석이 어려웠을 수 있는데, 자, 우리도 그치지 말자라고 주어 서술어. 망고상청하리라. 자, 우리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치지 말자 그랬으니까 이 부분을 의지라고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이 화자의 의지야. 그러면 뭐에 빗댔냐? 유수나 청산에 빗댄 거죠. 청산이 계속 부르고 청산은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잖아. 뭐에 빗댔다? 자연의 속성, 청산과 유수에 빗댔다. 뭐를 표출했다? 의지 표출했다. 자, 필기 한번 해주시고요. 됐니? 자, 넘어가서 여기 20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직유는 찾는 게 어렵지가 않아. 쭉 읽으면서 직유 다 찾아보세요. 자, 고개 들어 보시면은 여기서는 뭐뭐 하는 듯으로 직유법 계속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뜻 다 필기해 놓으시고요. 당연히 직유법이고 뭘 보고 있어? 면양정에서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연을 감상하고 있다. 자연 감상 시각이겠죠. 필기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5페이지요. 직유법 찾자. 직유법 어디 있지? 찾아봐 이제 빨리. 여기 듯 보이죠? 듯. 그러니까 직유법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매개어 확인하시는 거야. 자, 직유법 매개어 뭐가 있니? 뭐뭐 같은, 뭐뭐 같이, 뭐뭐 인양, 뭐뭐 인듯, 뭐뭐처럼. 자, 필기 다 되셨나요? 자, 필기 다 되셨으면은 206페이지도 볼게. 자, 늦된 나무가 피어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했다.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자, 꽃불 성화. 늦된 나무가 피어낼 꽃을 불에다 비유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봐봐. 피어내리라는 건 미래 시제잖아. 미래 시제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있다고 보셔도 괜찮겠죠. 자, 필기하시고. 자, 아까 아픈 친구들은 다 푸셔야 돼요. 좀 이따가. 자, 다 필기하셨나요? 부지런히 따라오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한 시적화자의 마음을 보조관념을 통해 형상화 있다. 자, 이렇게 하자. 자, 우리가 이제 형상화라는 개념이나 은유라는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잠깐 쉬고요. 이렇게 하자. 딱 10분 쉬었다가 갈 건데 10분 뒤에 문제 좀 풀고 또 이어서 개념 설명하고 진행할 거니까 10분 정도 쉬셨다가 이어갑시다. 이제 은유는 매개 없이 가는 거잖아. 그래서 A는 B이다. 자, 그럼 원관념 보조관념이 중요한데,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주어 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관념이 되겠고 B가 뭐가 되는 거다? 보조관념이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되셨으면 이제 이어서 보셔야 될 텐데, 자, 우리 여기 207페이지. 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찾으라는 거잖아. 자, 그럼 봐봐. 내 마음은 주어죠. 호수다. 또는 내 마음은 A, 호수는 B죠. 그러면 자, 봐봐. 원관념 찾아서 쓰면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죠. 자, 보조관념은 내 마음 호수라고 했고 촛불이라고 그랬고 나그네라고 그랬고 낙엽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맞는 선지 확인되셨고. 자, 잡고 계세요. 좀 이따 시험 칠 거 그러면 8번까지 했고 9번 지규, 10번 은유까지 시험을 칠 겁니다. 오늘 이거 다 맞아야 집에 가. 자, 계속해서 208페이지 의인법 설명했고, 자, 209페이지 이어서 볼게요. 자, 화자는 자연을 교감과 소통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까지 판단해봐. 어디 나와 있죠? 교감하고 소통하는 게 있어. 뭐 백구야 불렀다든지 대화체라든지 뭐 달의 인격부여라든지. 여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 자, 봐봐 얘들아. 이건 있어요. 달이 배 한 척을 비춘다. 자, 이거는 객체 주객전도 표현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주객전도라는 게 뭐냐면요. 주어와 객체가 바뀌었다예요. 다시. 주는 주어, 객은 객체, 전도는 바뀌었다. 그러니까 주객전도 표현이라는 거는 주어와 객체가 바뀌었다는 거거든. 바뀜의 표현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주어와 객체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냐면, 자, 달이 무엇을 비춘다. 달이 비춘다라고 표현했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달이 뭔가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의지를 갖고 있다고 표현을 했다면, 자, 의지 없는 무생물인 달이 의지가 있다고 봤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의인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화류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필기했니? 자, 이런 경우 보통 주객전도 표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달이라는 건 주어가 아니잖아. 그런데 달이
그러니까 달이 뭔가 의지를 갖고 있진 않잖아. 근데 달이 의지를 갖고 있다고 봐서 주체가 됐다라고 봐서 주객전도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여기에서 딱히 뭐 자연과 가까운 건 보이죠. 자, 뭐 서울길에 붉은 먼지를 바라지 않는다. 함께 살아간다. 글쎄, 교감과 소통이다. 뭐 애매한데 특히 합일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과 가까운 정도인 거지. 그래서 자연과 합일까지는 잘 모르겠고 세모가 맞는 것 같고 그냥 자연 친화 정도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필기 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찾아봐. 어디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너희들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청자죠. 잡은 손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떤 애들이야? 나무들아라고 불렀잖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라는 이게 뭐야? 호격조사라고 합니다. 조사는 1학년 때 배웁니다. 중학교. 호격조사는 뭐라면 부르는 조사야. 누구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호격조사가 들어와 있는 표현법을 부르는 표현법이라고 해서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필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11번 돈호법까지. 자, 그렇게 이렇게 돈호법을 쓰는 순간 불렀기 때문에 대화 의도가 있다고 봐서 대화체라고 합니다. 대화체는 뭐가 있다? 대화 의도가 있다. 자, 근데 대화 의도가 누구한테 있는 거야? 나무들한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의인법도 있겠죠. 자, 어쨌든 나무들아 불렀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뭐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고 나무들 사람이 아니고 대화의 상대가 아닌데 대화 상대로 봤으니까 당연히 의인화도 되겠죠. 맞는 선지입니다. 질문하시죠. 필기 빨리 하세요. 필기 다 했어? 시험 친다니까. 자, 넘어가서 이제 봅니다. 210. 화류의 기법을 써라. 자, 생물이 아닌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하는 게 화류법이라고 그랬었잖아.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숲이 숨결을 뿜어냈다. 숲이라는 거는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나무는 생물이 맞지. 근데 나무들이 모여있는 걸 숲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숲이 숨결을 뿜어낸다. 이런 게 뭐다? 화류다. 왜? 숲은 생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생명인 거고 나무들의 모임을 생명으로 볼 수는 없잖아. 숲이라는 건 어떤 뭐 산 아니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바다가 숨결을 뿜어낸다 이런 걸 생각해도 돼. 이해됐니? 왜냐면 바다 안에는 생명체도 많잖아. 그러니까 숲이라는 거는 나무들의 집합이긴 하지만 그중에 뭐 흙도 있을 거고. 맞죠? 맞잖아. 그런 걸 생각을 해보잖아. 나무만 있는 게 아니죠. 나무와 그 주변에 자연들을 포괄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숲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숲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긴 하지만 나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무와 그 나무가 이루고 있는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생명은 아니죠. 생명은 아니지만 숨결을 뿜어냈다. 생명으로 표현했으니까 따라서 뭐다? 화류법이 되겠다. 화류법이 있으면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생겼으니까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생동감도 정리합니다. 생동감이 뭐야? 살아 움직이는 거. 자, 12번 생동감까지. 좀 하다 가자, 얘들아. 필기하시고. 정리하세요. 자, 넘어가서 211페이지로 볼게요. 화류 찾아봐, 이제. 화류 바로 첫 줄부터 있죠. 매운 계절이 채찍을 갈긴 거지. 물론 여기에는 관형격 조사 의와 부사격 조사 애가 쓰였긴 했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매운 계절이 채찍을 갈겼다라고 봐도 전혀 무방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이 화류가 되는 겁니다. 맞는 선지예요. 필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이렇게 하자, 얘들아. 얘는 시험은 안 칠게요. 대신에 손으로 한번 써. 여기 마인드맵에다가 여기 베껴가지고 한 번 더 쓰세요. 지금 6개. 시험을 안 치는 대신에 베껴 쓰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한자 쓸 필요 없어요. 그 한글만 쓰시는. 자, 같이 가볼게요, 여러분. 도치라는 건요, 어순을 바꾸는 걸 의미한다 그랬잖아. 그럼 얘들아, 어순을 바꾼 걸 찾아야 돼. 어디 나와 있니? 여기 나와 있죠. 자, 주어 봅시다. 나는 나의 집을 지으리. 맞죠? 나는 나의 집을 지으리. 그럼 봐. 나는 나의 집을 지으리라고 해야 되는데 목적어를 뒤로 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어순을 바꾸는 도치법 됩니다. 자, 도치법은요, 의미 강조 100% 돼. 필기 다 해놓으세요. 자, 넘어가서 215페이지요. 자, 어순의 도치. 긴장감은 여러분 그냥 시에 나오면 100% 맞는 거야. 나중에 설명할 건데 시적 긴장은 없는 시가 없어요. 시적 긴장은 100% 다 맞는 거고 도치법만 찾아야 돼. 자, 그럼 이제 도치법 찾아. 어디 있죠? 없어요. 여기서는 도치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입니다. 되셨죠? 자, 되셨으면 넘어가서 대꾸법 볼 건데 꾸가 대응되는 게 대꾸예요. 자, 한번 찾아볼래? 뭐가 대꾸법 같은지?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굽어 보았더니 천심녹수.
돌아보았더니 만첩정산. 이런 게 대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삼수사수에도 있거든. 삼수사수에도 대꾸 찾아봐. 자, 봐봐. 지금 보면은 청하에 밥을 싸고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져. 농류에 고기 깨웠다.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져. 이런 것도 대꾸예요. 두 개가. 그 다음에 산두에 한운 일곱 수중에 백구난다. 산두에 부사어 한운이 일었다. 수중에 부사어 백구가 난다. 역시 부사어 주어 서술어 부사어 주어 서술어. 그래서 대꾸가 이렇게 3번 나타납니다. 필기 다 하세요. 문장 구조 다 잡으셔야 돼. 잡으십시오 여러분.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봅시다. 여기도 대꾸 찾아봐 얘들아. 그래서 10초만 줄게요. 빨리 찾아보자 대꾸. 자, 봐봐 얘들아. 현대시는 대꾸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전은 대꾸가 얻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고전은 90% 할 정도로 대꾸가 있다고 가정하고 찾는 거야. 자, 어디에 나와 있냐? 여기 나와 있죠. 슬프다, 즐겁다, 옳다 하나, 외다 하나.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대꾸라는 게 뭐냐? 비슷한 내용이나 꾸가 대응되는 건데 일단 처음 배웠을 땐 잘 안 보여.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이런 게 대꾸예요. 자, 산이 길고 길죠. 물은 멀고 멀고. 이런 것도 전형적인 대꾸죠. 그래서 방금 현관펜 친 이 두 가지가 대꾸고 뭐는 맞다, B는 맞아요. A가 틀렸고 대꾸가 있으면 안정적 운율감 100% 맞아요. 자, 되셨으면 이제 오른쪽 넘어가서 218페이지입니다. 자, 유사한 문장 구조, 유사한 통사 구조, 문장 구조를 잡아야 되잖아. 그럼 반복되는 게 계속 보이죠. 그것을 지나가면서 나는 몰랐다. 그것을 거리면서 나는 몰랐다. 이런 부분이 유사한 거고 또 현관펜 바꿔가지고 자, 뭐뭐 했을 때, 뭐뭐 했을 때, 뭐뭐 했을 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이죠. 됐니? 그래서 정답은 당연한 얘기지만 1, 2연 유사 문장 구조 괜찮은 내용입니다. 필기 다 하셨죠, 여러분? 자, 넘어가시고 자, 21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한 어구를 반복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유사한 어구. 자,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빨리 찾자. 자, 계속해서 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행을 명사로 끝맺었대. 여기죠. 그 다음에 조사와 구두점을 적절히 생략했다. 봐봐. 몇 성이 눈이 어쨌다는 건지 지금 조사가 생략돼 있죠. 조사 생략돼 있다는 거 보이고 구두점이 뭐니? 마침표 같은 거야. 그럼 마침표 같은 거 여기 생략된 거 보이시죠? 생략 맞고 마지막 행 눈으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명사로 끝맺었고 이러면 생략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여운도 있다 그랬었죠. 둘 다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자, 필기 다 되셨으면 넘어가서 221페이지. 자,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 찾아봐. 어딨죠? 없어. 다 서술형으로 끝나죠. 가, 다, 오, 네, 서술어로 전부 다 끝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떻다? 명사나 명사 끝맺은 시행 끝맺었다 없습니다. 필기 다 되셨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세법인데 뭐가 연세법이면 비슷한 게 반복될 게 연세법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마을 해가 지면 불을 켜고 콩깍지처럼 뭔가 지금 마을에서 마을로 꼴깍 해가 노루해가 지면 불을 켜고 그 불이 콩깍지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게 보이고 연결되는 걸 보이죠. 이런 걸 연세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자, 되셨으면 넘어가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223페이지 반어법. 그 다음에 반어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여기까지 애들 프린트 받았어요? 받았니? 자, 반어법이야.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서 보면은 예를 이런 거야. 잘한 걸 야 못했다, 못생겼다라고 한다든지 못한 걸 잘했다고 해야 반어법인데 여기서는 춘향이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추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반어 같은 건 없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반어가 되죠. 왜냐면 자, 지금 이 사람은요. 잘 보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지가 않아. 왜? 이 사람은 학문이 없어도 예술에 대해서 몰라도 문학에 대해서 몰라도 그래도 뭔가를 남겨서 비석을 남겨서 이게 오래가. 그런데 학문을 하고 예술하고 문학한 사람들은 비석도 못 남기고 오래가지도 못해. 그러면 화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화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비판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훌륭하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바로 반어가 되는 거예요. 필기하시고 기억 반어다 맞는 선지 되겠죠. 됐니? 자, 여러분 여기까지 받았나요 혹시 프린트? 224까지? 더 받았나? 226까지. 딱 두 개만 더 하시면 오늘 끝나겠네요. 자, 봅시다. 역설이라는 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모순적인 거야. 그래서 니은만 한번 볼 건데요. 얘들아, 밝다는요 플러스 빛이야. 근데 침침해 간다는 마이너스 빛이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 B과 마이너스 B이 동시 성립할 수가 없잖아. 이런 것들을 모순이라고 하는 거야. 모순 형용이라고 하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질문. 됐어? 자, 계속해서 볼게.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시적 의미. 자, 어디 역설적 표현이 있을까? 잘 모르겠죠. 실제로 여긴 역설적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고.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다 나간 거는 진도가 다 나갔고 영상 좀 끊어봅시다.